제 멤버십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안내는 구독 옆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혜택글는 조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선 이후 부지런히 공약 이행을 위해 준비된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물론 제주시와 서초구의 연합으로 공시가 산정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첫날부터 능숙하게 라는 슬로건을 선거 전략으로 정말 잘 정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일 일요일 주말이지만 오 시장께서는 국민의힘 당을 직접 찾아가서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행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협조를 요청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라 불릴 만큼 오 시장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당을 방문하면서 발빠르게 나선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 행정력은 국가 행정력에 비해 어느 하나 뒤처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실제로도 그렇기도 합니다. 공시가격 재조사를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자체장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다만 화면과 같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소속 정당이 여당으로 대부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 시장 행보에 동참할 단체장들은 다소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당도 이런 점을 대놓고 무시하기에는 국민들의 재산권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냅다 덮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공시가 전면 재조사, 이 두 가지만 보면 서울시와 정부 간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오 시장이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점차 타협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지가 관건인데, 용적률 완화와 한강변 35층 높이 제한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국토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 시장님께서는 묵묵히 본인이 할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설령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묵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에 따른 지원을 해드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선생 저거 지금까지 오 시장에 대해 너무 우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너무 거북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 시장 팬도 아니고 국힘당 당원도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가지 억압된 상황 하에서 작은 변화조차 몹시나 기다렸기 때문에 그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가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께서 앞뒤 안 보고 그쪽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몹시 희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사공을 지지하는 것 뿐이니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값이 새 아파트 값보다 2배 가까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1.27% 올랐다고 하며,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 아파트 가격이 0.7% 오른 것과 비교하면 1.8배 높다고 합니다. 서울 5개 권역별로 보면 20년 초과 아파트 값은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1.6%로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며, 이어 동부권 1.19%, 서남권 1.17%, 서부권 0.95%, 도심권 0.91% 등의 순위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2021년 서울 부동산은 재건축 위주로 상승할 것이고, 기존 아파트들도 재건축 아파트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은 자금 여력만 된다면 서울 아파트 한 채 매수하시는 편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1에서 3억을 갖고 있다면 지방광역시 또는 괜찮은 시단위 도시를 선택해야겠지만 4, 5억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올 한 해만큼은 서울을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부산은 매매가가 15억인데 불구하고 전세는 5, 6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적 메리트가 많이 상실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가격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무작정 내 지역을 찬티로만 바라볼 것은 또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무조건 올라간다. 내가 사는 지역은 항상 암울하다. 이런 편파적인 시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식도 내가 사면 맨날 떨어져. 에이, 손절치자. 그런데 내가 손절치자 말자 상승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유연하게 바꾸시는 편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5대 광역시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과 세종시의 A급지를 보시면 아마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도 이게 진짜 지방 집값 맞냐? 라고 하실 겁니다. 지방에는 사람들이 사는지도 몰랐다. 내가 대학 가보니 그때 사투리 쓰는 사람 처음 만나봤다. 부모도 서울 출신, 자식도 서울 출신, 이렇게 대대로 서울 토박이이신 일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운대만 보더라도 이제 지방광역시는 달라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역대급 양극화로 A급지 중에서도 트리플 A급지의 경우 가격은 이미 서울 못지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존과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A급지 보유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익절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번 장에서 지방 부동산 익절한 자금은 또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인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서울로 다시 한번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2021년 서울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